여성 장애인한테 참여자가 여성 장애인일 때 가산점 주시는 거죠. 네. 근데 남자 장애인분한테 안 주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실제 저희가 정책적으로보다는 이게 실제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 실태를 보면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남성하고 여성의 고용 비율 자체가 낮아요. 여성이 낮아요. 네. 근데 여성이 적다고 했는데 네. 왜 적은 거죠? 이제까지 어떤 자기네들 여성들이 네. 위축돼 있었죠. 경제 활동에 있어서. 자, 이유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는 사회에서 막는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 1번인가요 혹시? 근데 뭐 그거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라는 걸 판단을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번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까지 사회가 그렇게 여성보다 남성이 더 뭐 참여를 많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내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참여가 무조건 하기 싫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데 그거를 일과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단 하나. 이게 무슨 뜻이 남성이 여성의 참여를 막는 거. 남성이 막는 게 아니고 이게 고용주라든가 제도적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겠다는 걸 막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 막지 않는데 적다는 것은 본인의 의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본인의 제도적인 어떤 예.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까지 우리나라 문화가 예. 남성이 더 사회 진출 쉬웠고 여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인식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시도하지 않는 거죠. 사회로 나오려는 시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국가의 입장에서는,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안 하고 있다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게 우리 정부 역할이고. 그래서 가산점을 줘서 일부러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말이 더 안 되는 게 남자 장애인도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이 만약에 50점을 받았는데 네. 여성 장애인분이 46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산점을 받아서 51점이 된다. 네. 그러면 이 50점 받은 사람이 원래대로라면은 남녀 평등하게 받을 때 더 뛰어난 분인데 가산점을 줌으로써 이분이 일자리를 못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봤을 때는 여성을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남성한테 70을 가고 여성한테 30만 간다면 이건 성차별이거든요. 장애인 일자리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뽑을 때는 그런 거 아예 상관 안 하고 그냥 비율로만 뽑는 거예요? 그렇지 능력이 않은 게 아닌 거 장애인 일자리 자체가 네.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능력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장애인이 집에서 잠자고 있어서 그러면 훨씬 더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밖으로 끌어내는 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내는데 네.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 남녀가 차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가산점을 그건 아니죠.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애인 사업은요. 그 사람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국가가 그 사람한테 의지를 갖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갖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갖게 하는 과정에서 갖게 하는 의지 한쪽이 이득 가산점을 잃게 주는 거죠.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말했잖아요. 그 자리가 무한하다면은 이제까지에 있는 사회 인식적인 문제, 예.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네, 문제 때문에. 여자가 사회 참여가 적었단 말이에요. 적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특히나 여성 장애인은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네, 나오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 여성을 한 명을 더 끌어내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그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 재정적인 일자리 참여 안 해야 돼요. 일반 시장 나가는 거죠. 저희 장애인 일자리 봉급이 굉장히 작아요. 예. 나와서 그냥 저희는 움직이도록 하는 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물론 경제적으로 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더 도와주는 게 더 보태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 가정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돈은 아니에요. 장애인 일자리 자체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있으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움직여라고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 예. 사람 남자 장애인이 의지가 있어요. 예. 그럼 그 사람은 요 사업을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사업을 참여할 사람이 아니라 일반식에 나가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사람이라는 아, 이게 거죠. 되게 돈이
그 27만 보수가 3천원짜리예요. 떴나요? 예. 27만 원. 어려 올라서 기존 20만 원 뭐 이렇게 하다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장애인이 일할 자리가 지금 넘쳐나는 편인가요? 아니죠. 아니 그거는 넘쳐난다고 볼 수는 없죠.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없는데 그게 없으면 그건 뚫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제가 어제 분명히 며칠 전에 여성부 한번 전화 해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여성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희 거기 여성분 이거 찾아갈 찾아서 거예요. 자료 끝나고. 얻어서 바로 거길로 갈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정책적인 게 아까 남성과 여성의 어떤 공동한 예산의 배분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부에 나오는 지침을 따르고 있는 뿐이지 실은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은 그걸 저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예, 그거는 예. 네. 좀 그렇게 근데 저희 논리는 그거라는 거죠. 그럼 남녀 필요 없이 그냥 50대 50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네, 이게 예, 그런 우리 거죠. 입장에서는 계속 말하는 남성, 50대 50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와서 장애인한테 참여하면 그게 좋은 거고 그런데 그 안에 이 정책을 펴는 데서 성인지 정책이라는 게 들어와서 합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추게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합성한 이 성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일자리가 남아 돈다. 그러면 이걸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 이게 아니잖아요. 일반 시장에서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죠. 예, 일반 시장에서 남성의 취업률이 훨씬 더 높아요. 예. 그잖아요. 예. 그거 왜 높다고 생각해요? 왜 높을까요? 남성이 우리 사회 문화 자체가 남성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능력이랑 상관없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그리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라는 것도 그 시대 우리나라 이 시대의 사회 문화가 남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 문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업무 이게 사회 구조상으로 남성이 더 우선해서 하게끔 이제껏 사회 문화가 되어 왔어요. 그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나라에 이제 그런 거 우리는 하나도 남아있지 이제까지 않고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있는 거 하나로 사례 하나만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지금 그 전에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회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있는 예.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그 사람 이미 그 교육 받았고 정신적으로 세뇌를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우리를 끌어들이는 게 역할이라고. 옛날에 정신적으로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되갚아줘야 된다는 그건 건데 대갚아준다는 아니에요. 가산점 그 사람들을 5점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 너무나 당연하게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 참여를 저조한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여겼던 거에 대해서 예.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예.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의지가 없는 것 자체가 네. 이 사람들은 이제껏 문화가 남성들이 우선해서 사회 활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네.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서 의지가 굉장히 약했단 말이에요. 세뇌를 받았기 네,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끌어내야 우리 된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근데 끌어내는 과정에서 일을 하고 싶은 남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한쪽을 위해서 다른 몇십 년 한쪽으로 전, 피해주면 안 되죠.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일 때문에 그걸 지금 와서 끌어낸다는 명목으로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아니죠. 몇십 년 전에 생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의지라는 거는 자체가 이 사람이 그 의식 자체가 나는 여자는 일을 안 해서 있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 아내가 그 의식이 이렇게 안 깨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나와라 니는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보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가산점 5점으로 주냐고. 그렇게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어차피 채용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지금 이분들이 안 나으려고 하니까 이분들 의식을 먼저 깨워야 된다. 어떻게 깨울까요? 뭐 방문을 교육을 한다든가, 하든지, 교육을 한다든가. 공부를 하든지. 그거는 아니면 그거를 여성 가족부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일자리 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식이 전환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이런 분들한테 얘기라도 해보셨어요. 그건 당연히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하고 있는데도 안 되니까 우리한테 역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건복지에서 어쩔 수 없이 가산점 5점을 주는 거다. 그러면 예. 우리 장애인한테 가산점을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줘도 되죠. 왜요? 더 사회적 약자기 약자죠. 때문에.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예.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 남성과 여성을 봤을 때는 예. 특히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네. 저희는 남성 장애인보다는 훨씬 취약계층으로 보거든요. 예, 저는 예. 사회적인 약자로 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장애인이라면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력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어차피 걷지를 못하는데
근력이 남자가 조금 더 근육이 많다고 지금 여자가 더 약자고 남성 장애인이 더 강자인가요? 그 사이에서 어차피 몸을 못 쓰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인 것만 남은 건데 이미 뭐 여풍 뭐 1위 여기저기서 뭐 사법고시 1위 하고 다 1위 하고 하는 걸로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몸은 똑같이 못 쓰고 정신도 똑같다. 그럼 왜 여자가 더 약자인지. 여성부에 가서 답 좀 가져다 줄래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분은 오늘 간다니까 갈 지금 건데. 갈 거고. 예, 거기서 답을 먼저 달라고요. 제가 저도 궁금해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이 얘기 말고 진짜 좀 인간으로서 지금 제 얘기 들으셨잖아요. 마음 심장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은 제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요? 우리가 지금 그게 불공평하고 지금 말씀을 동의하진 못하셨어요. 않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서로 동의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남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보다 강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요? 팔씨름 이기니까요. 훨씬 더 움직임이 더 나아요. 같은 장애인을 예. 가진 남자 훨씬 더 나아요. 남성 장애인이 활동량이 더 높, 그러니까 같은 급수를 받았을 때, 같은 1급이라 줬을 때 남성 장애인이 더 활동력이 괜찮나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우선순위가 신규 장애인. 예.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더 괜찮은 정도. 그리고 장애는 육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아. 장애는 수십 가지 유형이 있고 예. 그래서 이게 하나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적으로 열등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신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거기는 기준이 똑같아야 되고 지금 다른 게 활동력만 남자가 좀 더 좋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신의지도 약하죠, 여자가. 그럼 정신적으로 더 열등하다는 거네요. 열등이라는 표현이 좀 우습긴 한데 약하죠. 여자가 정신이 더 약하다. 의지가 약하죠. 의지가 더 약하다, 여자가. 그 의지라는 게 뭔가를 참아내는 능력, 그 의지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하고 싶은 의욕을 말하는 그걸 겁니까?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를 참아내는 의지가 여성이 더 약하다는 건가요? 아니 두 가지 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다 치고 저도 인정해요. 의욕이 적은 거는. 그거 말고 뭔가를 참아내는 인내심이나 끈기라든가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여성이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제껏 우리 사회 문화가 남성의 책임을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약했겠죠. 이제까지 그 사람들 계시기에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야 될 의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또 아닌가? 여성부랑 완전 반대되는 거죠. 이거는 또 재밌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뭐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를 말하는 거죠? 홍보물은 실은 우리 쪽으로 홍보물은 개발원에 있고 장애인 개발원에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갖고 있진 않은데. 그러면 이거야 그러니까 일자리 이거 만 몇천 명에 관련된 자료는 지금 보건복지에서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시작된 자료가 없어요. 그럼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죠.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참여자에 결정됐을 때인데 장애 등급별로도 몇 명이 이걸 구분을 하겠지만 실은 이 지원자를 가지고 이렇게 파악된 사람들까지 리스트에서 이렇게 통계로 관리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뭐 50%는 맞추면 되는데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저는 더 웃긴 게 그러면 만약에 참여하려는 숫자가 더 많은 쪽을 나중에 내년이나 이럴 때 더 뽑아준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자료를 아예 그냥 안 갖고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개선의 의지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다시 그러니까 검토를 여기는 제가 해서 말했잖아요. 여기는 저희는 성인질 관계 그게 남성 여성의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근데 시키는 대로 그냥 우리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근데 이미 참여를 주셨잖아요. 5점을 줬는데 그럼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장애인을 떠서 장애인 포함시켜서 만약에 유치원 들어가는데 여자 장애인 유치원생이 있고 남자 장애인 유치원생이 있으면
여자 유치원생한테 5점 더 주는 거랑 똑같죠. 그 만약에 여성의 유치원생이 작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가 작으면 무조건 가산점을 줘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산점 주는 거 여성가족부랑 상관이 없네요. 상관없어요. 가산점하고는요. 여성부에서는 이제 그 남성 그 골고루 이게 그쵸. 그 50%를 맞추려는 부분을 성인지 50을 맞추라고 권고가 왔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가산점을 준 그렇죠.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거 금방 끝나는데 이거 50대 50을 맞추기 위해서 이 보기 좋은 숫자일 뿐이잖아요. 이건 이 사람 모든 장애인 100%한테 다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미 붙어 버렸어도 여성 장애인만 보면 꼴배기 싫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다 우리보다 5점씩 더 받아갖고 여성들은 나는 열등한가? 나는 왜 5점을 받았지? 5점 안 받으면 받은 시험도 안 돼요. 뭐 받아서 좀 뭐 야가 빠졌으면은 아싸 받아서 기분 좋다 남자 떨궜다 해서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좀 그런 사람 내가 5점 받고 들어왔는데 좀 미안하다. 가산점이라는 게 이 전체한테 아까 다 아까 나쁜 선생님이 거 아닌가요, 이게? 말씀드렸지, 어떤 선발의 어떤 기준에서 이게 기준에서 이제 편의상 점수를 분할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위화감을 주는 요소인가요? 하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어디 나오거나 하기가 힘드니까 다 끙끙 앓고 있다가 어떻게 저희한테 말했냐면은 너무 화가 나는데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갖고 말을 하는 게 남성연대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다른 일이 너무 바빠갖고 묵살을 하고 있다가 이제 끌고 나왔어요 그거를. 일단 저희는 들고 나왔으면 무조건 해결을 보거든요. 뭘 해서라든지 해결을 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진짜 장애인분들 다 끌고 나와야 돼. 그렇게 접근,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사실 이렇게 단위 사업을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죠. 성인지 아예 그거를 자체를 없애버릴 거고 저희는 그러니까 여성 가족부를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그냥 맨몸으로 가서 여성 가족부 없애라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천막 치고 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손발부터 하나씩 다 잘라버리면서 올라가서 끝까지 가서 한 2, 3년 내에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등록금. 여성 가족부는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거고 성인지 예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발을 자르고 말이 안 되는 일단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해결을 해줘야 될 거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만든 법이에요, 그게. 그럼 그건 못 없애나요? 국회의원이 만들었으면? 이게 그네들이 만든 법인데, 예.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게 국회의원이 잘못된 법 만들면 그러면 시민들이 얘기 없어야 다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은 그게 근데 요게 그래서 그 공평한 그 50이라는 거를 맞추기 위해 사실 이 안에는 실질적으로 의욕이라는 거를 아예 배제를 해버 의욕이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묵살을 해버리고 그냥 50대 50 그냥 높으신들이 보기에 아 예쁜 숫자 50대 50 아 그럼 뭔가 평등해 보인다 뭐 세계 어디 가서 막 내놓기 괜찮고 성평등 지수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50대 50이라는 숫자를 위해서 이 안에서 희생되는 사람을 다 무시하고 이게 보여지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국가 예산이 똑같은 정부 예산이 1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50% 남성한테 혜택을 주고 여성한테 50 혜택을 줘야 된다는 쟁점에서 시작을 한 거지. 이게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을 삭제하고 여성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이 법의 내가 봤을 때 이 법의 취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일단 저희 좀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서비스 예산 위원회가 저희가 이쪽으로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내부적으로 지금 사안을 알아야 저희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내부적으로 조금 오래 걸렸고요. 네. 그래서 일단 좀 말씀 주시면 원래 민원을 넣으면 밑에 세워두나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저희 건이 지금 아니거를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랑 저희가 지금 통화도 하고 지금 그러면 저희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보건복지부랑 통화하는 게 우선순위지. 보건복지부랑 먼저 통화하고 나서 세워도 30분 이상 세워둔 민원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근데 왜 보건복지부 사람은 앉아서 전화 받는 거지만 저분은 지금 밑에서 30분 이상 기다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데를 처음 봤어요. 처음. 일단은 좀 저희 빨리 좀 못한 거 좀 죄송하고 일단 좀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저희가 네네. 아니, 실은 이제 죄송한데 저희가 예를 들어 제가 보건복지 담당이고 이분이 성인재산 담당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안을 이제 전달받고 그냥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된 사안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사안인지 또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일단 좀 우리가 의견 나간 게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좀 해야 돼서 내려가서 민원이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찾아보고 일단 보건복지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가 지금 계속 막 틀려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 그다음에 시간이 이상은 진짜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가 남성연대는 심의단체는 제가 명함을 드릴게요. 알고 계세요? 아, 네, 다 썼네. 네, 그거. 일단 개인 제 사업자밖에 것도 없어. 여기 있습니다. 이 남성연대는 심의단체 혹시 없으세요? 명함? 아, 네, 이따 이따 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왜 여기 다냐면, 그러니까 남성 장애인 몇 분이 저희 남성연대 얘기를 하셨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을 채용을 하는데, 남자 장애인, 여자 장애인이 이렇게 채용을 하러 이제 민원 이렇게 접수나 할 거 아니에요. 여성 장애인에게 가산점 5점을 준대요. 이게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를 찾아갔죠. 왜 가산점 5점을 주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현지 예산.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 장애인이면 가산점을 무조건 5점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서 지금 하는 거죠? 전체 다 지금 그러신 아니요. 이번에 네. 만 몇천 명 뽑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를 찾아갔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들어봐야 되니까 찾아갔더니 하는 얘기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네. 그래서 성인지 예산 쓰고 여성가족부에서 50대 50 맞춰가지고 거의 비율 비슷하게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자기도 여성가족부 가서 그 얘기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올 수밖에 없죠. 이게 언제 추진하는 사업이었죠? 이게 5년 된 걸로 알고 있고 2007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가점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2012년에. 그때부터 계속 있어 왔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말이 없었는지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얘기해 보니까 창구가 없었다. 남성연대도 제대로 그렇게 SNS 시작해서 받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받아주는 사람도 그러니까 없었고. 이제 가점 부여도 작년부터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쌤 생각하시는 대로 이게 성인 예산서를 썼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가점 부여가 됐다라고 얘기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네. 2007년부터 지금 했고 처음부터 가점이 부여가 됐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 담당자랑 통화를 할 건데 지금 네. 여기 받는 게 저희가 성인 예산서를 언제부터 썼냐면 예. 2010년부터 뭐 연결을 해드리면 우리가 바로 전화를 할까요? 저희가 연락을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인 예산서 같은 경우 각 부처에서 써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안 줘요 저희가. 그러면 안 주는데 이분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부처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기재부 저희 보건복지부가 다 연관이 된 일이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줬는지 안 줬는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예 모르시는 거네요. 지금 어떤 사업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선발 여기서는 아예 강요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도록 50대 50을 맞추도록 강요를 했고 평가를 한다고 그랬고. 네, 저희가 지금 이거 좀 정해지는 사실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사업에 그렇지. 대해서 또 지금 직접 사업명도 그렇고 직접 이제 다들 이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 팩트나 아니면 복지부에서 어떻게 이제 전달을 했는지 거의 지금 전달받는 상황이라서 복지부랑 직접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그거 해결될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당신이 말한 게 맞냐 틀리냐. 네, 저희도 오늘 방문한 사항 예. 여기 보건복지부 가서 녹취록 한 게 그대로 1시간짜리가 있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1시간 틀 수가 없으니까 참. 아니면 음성 녹음 여기 다운 같은 거 받으시면 안 돼요? 핸드폰. 그렇죠. 그러도 컴퓨터에. 되는데. 부처가 확인한 사항이니까 그건 저희가 복지부에 확인한 거는 복지부에서 한 걸 녹음하셨어요? 네. 그럼 저희 것도 지금 녹음을 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나중에 얘기했는데 바꿔요. 나중에 가서 안 그랬다. 그래 보니까 저희가 할 말을 사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좀 부담이 드는 것 같고 좀 거짓으로 말하시는 거 아니면 거짓으로 당연히 저희가 말하는 것도 녹취를 해도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분 걸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